자, 5장입니다. 5장은 Understanding the Guests of Hotel. 그 앞에 4장에서는 호텔에 대한 분류죠. 여기서는 호텔 게스트, 호텔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호텔 고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호텔 고객 목차는 여기 띄워놨죠, 제가. 그쵸? 여기도 띄워놓어. 그 이유는 이제 요 1, 2, 3이 여기 보면 기업 개인, 그 기업은 주로 출장을 많이 가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호치민에 김 과장이 출장을 간다.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 그 업무 때문에 베트남에 김 과장 혼자 이렇게 출장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업 개인이 되죠. 그래서 기업 개인이 여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주로 기업에서 업무차 출장을 가는 개인을 말한다. 근데 이렇게 김 과장 혼자 갈 때도 있지만 그룹, 그래서 단체로 갈 때도 있다. 예를 들어서 김 부장, 이 과장, 그치? 박 대리, 이렇게 세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여러 명이 4명, 5명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경우와 여러 명 가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개인과 단체. 그 다음에 컨벤션 단체. 컨벤션에 참가하기 위해서 또는 전시회에 그것도 포함됩니다.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가는 경우 단체를 본다. 그래서 요 경우는 요 세 개 이렇게 띄워놨죠. 그 경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크게 나누면 비즈니스 때문에 NESS, 그죠? NESS. 비즈니스 차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사 업무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가. 그래서 비즈니스냐 여가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가 여행 경우 그런 거 없이 내 자신이 그냥 휴가 때 또는 연차 내서 주말에 여행을 가죠. 2박 3일 연차 내갖고 금토일 아까 얘기했던 베트남 다낭에 갔다 왔다. 그러면 여가 여행객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6번은 뭐냐? 이거는 이제 기타. 우리 앞에 호텔에서 기타 배웠죠. 호텔에서의 기타는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IR. 복합 리조트. 복합 리조트 하면 뭡니까? 카지노죠. 그래서 카지노 호텔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뜨다니는 휴가 리조트. 다른 말로 하면 크루즈. 그죠? 크루즈는 뜨다니죠. 그래서 크루즈가 왜냐하면 카지노 호텔도 호텔이 있고 크루즈 안에도 호텔 객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기타는 뭐냐면 호텔 고객에서 기타는 장기 투숙하는 사람 또는 이주하는 고객, 내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 당분간 좀 장기적으로 집을 구할 때까지 이렇게 집 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할 동안에 이렇게 당분간 체류하는 그런 호텔 손님들, 이런 손님들은 비즈니스도 아니고 여가도 아니죠.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 장기 투숙 고객이나 이주 고객은 여기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에어라인 릴레이트, 항공사 관련. 왜냐하면 항공사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갔다 에어부산의 그 승무원과 조종사가 다낭에 갔죠. 만약 거기서 돌아올 수도 있죠. 만약 여기서 숙박을 한다. 숙박하면 그게 뭐니까 한번 숙박하겠죠. 그럼 그곳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때 이 승무원이나 조종사 같은 이런 고객들은 기타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 업무가 그거니까, 업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기서 여가도 골라. 그래서 이런 경우를 기타에 넣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호텔 손님에 대한 분류는 크게 앞에 우리 호텔의 분류처럼 그냥 내용적으로 여러분이 크게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은 없죠. 여러분들 그냥 요 내용을 그냥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호텔은 분류가 되고 또 호텔 고객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비즈니스 고객 가운데 첫 번째 하기 전에 우리가 요 비즈니스와 레저 여러분 강의 노트에 보면 미국 여행 산업에 대한 임팩트가 있죠. 경제적 파급효과. 그러면 여기에 보면 비즈니스와 여가 여행경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미국 여행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여기 보면 관광객이 지출하는 돈이 2018년도에 1조 1 그러니까 1조 1 천억 1조 천억 원 천억 달러 이래 되겠죠.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100조 원이 된다. 1100조 원. 1100조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1100조. 관광산업이 미친 게. 그럼 이게 경제적으로 생산을 유발 효과는 얼마나 되느냐? 돈이 돌고 도니까 이게 2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 원. 정하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밀리언이잖아요. 100만, 1000만, 1570만 명이 된다. 그래서 대략 15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자, 이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눴죠. 뭡니까? 비즈니스. 여기 비즈니스 돼 있죠. 여가, 레저, 그렇죠? 트래블. 이 사람들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여기 보면 10억이잖아요.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3,273억 달러죠. 3조 30조, 300조. 327조 원. 우리나라도. 그럼 여가는 뭡니까? 761조 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니까 1100조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가 여행객들이 쓰는 게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쓰는 것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많죠. 여기는 327조 원인데 761조 원이니까 배가 되죠. 두 배가 된단 말이죠. 두 배가. 그래서 굉장합니다. 굉장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여기 비즈니스 가운데 일반 비즈니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코플릿 뭐 인디비주얼, 코퍼레이트, 그룹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컨벤션 이야기했죠. 미팅, 이벤트, 인센티브, 트래블 이게 이제 컨벤션과 관련되는 거죠. 이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191조 원, 135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니까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잡이 150만 명, 110만 명, 도합 26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거기에 비해서 여가는 대략 64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렇죠? 64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가 여행객들이 쓰는 게 돈이 훨씬 이 비즈니스 여행보다 많다. 그리고 일반 비즈니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업 출장 가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가 인센티브나 컨벤션 참가, 미팅 참가, 컨벤션 참가 객들이 쓰는 돈에 비해서 조금 많다. 이거 보면 많죠? 191조 원, 135조 원이니까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요 내용은 2022년 미국의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앞서 본 2018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전체 관광객 지출액은 1200조 원. 실제는 아마 우리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1400, 500조 되겠죠. 여하튼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곱하기 1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1100조 원이었는데 1200조 원이니까 코로나 이후 회복했다. 그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00조가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도 2600조 원. 이거 역시 앞서 우리가 보면 2500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조 원이 더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관광 산업은 굉장히 빨리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한국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고용 관광과 관련된 고용 인원은 1,500만 명인데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800만 명이다.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2020년 초에 이 관광 산업에 자업이 공습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더 필요한 인원이 200만 명이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광 산업은 미국의 관광 산업은 빨리 코로나 이후 이전으로 빨리 회복이 되었으며 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앞서 이야기한 이렇게 미국의 관광 산업의 규모는 이렇게 1200조 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제 어디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지출이 이루어지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거의 800조가 domestic leisure, 그러니까 국내 여가 관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nternational inbound 해외 관광객의 수입은 116조 원, 이거는 837조 원, 대략 그죠? 천을 곱하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뭡니까? 국내 관광객의 어떤 지출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외 관광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여행도 좀 더 활발하게 하면 국내 경제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고객입니다. 비즈니스 고객도 역시 꽤 255조 원이니까 꽤 크죠. 국제 이렇게 해외 관광객 수입보다도 2배죠. 2배니까 비즈니스 미국의 그 비즈니스 관광도 굉장히 크다. 그 중에 한 98조는 미팅과 컨벤션 쪽이다. 이벤트 쪽이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비즈니스 여행 그 뭐 출장 그죠? 비즈니스 위해서 출장 가는 여행객들 비즈니스 고객들이 157조다. 그래서 비즈니스 고객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뭐다? 역시 국내 관광, 그죠? 국내 관광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 관광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하면 이렇게 GDP에도 도움이 되고 역시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 그죠? 그리고 미국은 200만 명이나 부족하다니까, 그죠? 굉장히 급속도로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 개인이 이제 출장 가는 경우죠. 이들 개인은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 개인은 뭐 놀러 가는 게 아니죠. 뭡니까? 비즈니스 목적이죠. 비즈니스다. 왜? 회사에서 업무차 내가 베트남 호치민에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죠. 그래서 베트남 호치민에 기업 그죠? 비즈니스 목적으로 여행 가는 개인이다. 그죠? 개인이다. 김 과장이다. 어떤 단체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들 손님들은 하루 1박 또는 2박 정도 한다. 왜냐하면 가서 업무를 빨리 보고 빨리 이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박 내지 2박이다. 그죠? 1박에서 2박 정도를 하고 있다. 이들 고객들은 기업 출장 개인들은 가장 빈번한 유저다.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가장 많이, 가장 자주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출장을 많이 가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여러분 쿠쿠전자 아시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마케팅 팀장입니다. 마케팅 팀장인데 쿠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동남아시아에 출장 갈 일이 굉장히 많겠죠. 거기서 이제 회사도 있고 또 제조업체도 있고 또는 거기가 세일즈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데는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왔다 또 가고 막 이렇게 아니면 거기 가서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는 정도로 그래서 1년에 15번, 20번 그거보다도 훨씬 왜냐면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는 수출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빈번하게 호텔에 출장을 간다. 그래서 연간 15번에서 20번 그죠? 20번 정도 호텔에 머무는 사람이다. 머물 정도로 가장 자주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이런 기업 개인 출장하는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
가격을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왜냐하면 기업 출장이니까 내 돈으로 여가 손님처럼 내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출장비를 주죠. 그래서 회사에서 예약을 해서 가기 때문에 가격이 민감하지 않다. 이들은 오히려 신경을 쓴다. 뭐 그 호텔의 인지도라든지 호텔에서 나한테 좀 스페셜 트리트먼트, 특별한 어떤 대우, 그죠? 뭐 아니 과일 바구니를 준다든지 하여튼 좀 더 좋은 대접을 얼마만큼 서비스를 잘해주는가, 거기에 더 뭡니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 우리 출장하는 기업들, 우리 출장 개인이잖아요. 기업 이제 출장하는 개인 중에서도 여성 비즈니스맨이 있죠. 여성 비즈니스맨이 신경 쓰는 니즈는 뭐냐? 살펴보니까 남성 비즈니스에 비해서 헤어드라이어 이런 거 좋은 거, 그리고 큰 거울, 왜냐면 자기가 이제 옷차림을 입었을 때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남성도 비즈니스맨들은 딱 이렇게 옷을 입고 거울을 보잖아요. 혹시나 이제 출장을 왔으니까 외부 손님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여성은 더 하겠죠. 그래서 작은 거울보다는 전신이 나오는 큰 거울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기 막 이런 것보다는 좀 건강한 음식, 그죠? 건강한 음식을 호텔에 파는지 이런 것도 또 본다. 또 화장실보다는 베스룸이니까 뭡니까 목욕탕은 아니고, 그죠? 하여튼 샤워하는데 여기 우리 어메니티 용품 하면 뭐 샴푸, 비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거 좀 좋은 거, 이렇게 여성들에게 필요한 이런 다양한 용품들, 좀 고급 용품들을, 어메니티, 편의 용품들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패션 잡지, 그렇죠? 여성들이 좀 더 알고 싶어하는 패션에 대한 잡지들이 비치되어 있으면 좋다. 베스, 이렇게 탕모역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좀 깨끗하게, 아니면 좀 넓은 그런 욕조가 완비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성 비즈니스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가급적 이런 거 없다 만약에, 그죠? 뭐 어메니티 별로다, 뭐 이런 것도 별로다, 이런 뭡니까 있는 호텔을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여성이 예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또는 시설도 시설을 확충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안에 설비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출장 가시죠. 이건 비즈니스맨. 그러면 여기에 뭐 회의에 이제 참석하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모여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시내 다운타운에 이렇게 롯데 호텔에 가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했죠. 자, 이번에는 단체입니다. 그죠? 개인도 있지만 단체로도 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뭐 팀장 또 밑에 직원들, 부원들하고 같이,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지금은 비즈니스잖아요. 코퍼레이트 자체가 기업이잖아요. 기업에서 이제 단체로 가기 때문에 다 업무적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only 여행을 한다. 뭐 기업 단체 여행객들은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여행을 한다. 개인, 앞에 1번에 했던 거 있죠. 기업 출장 개인 기업 여행객들과 달리 그들은 small conference, 좀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만나는 그런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호텔에서 그런 회의가 열리면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회의 시설, 그죠? 다른 시설에서 만나서, 다른 회의 시설을 갖춘 데서 만나서 이런 회의를, 소규모 회의, 컨퍼런스를 이렇게 하는데 참석할 수 있다. 이들은 지금 여러 명이 가잖아요.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호텔 숙박은 예약될 수 있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만약에 5명이 간다. 그죠? 그러면 5명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죠. 한 명씩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행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아마 호텔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자기가 계약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회사에서 출장 갈 때마다 그 여행사에서 예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서 여러 출장을 갔다가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현지에 가서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갔다가 런던에 갔다가 뭐 두바이에 갔다가 이렇게 오려면 뭐 개인이 그런 거 앉아서 업무도 바쁜데 여행 일정을 못 짜죠. 그 트랜짓 격리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숙박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전문가인 여행사에다가 맡깁니다. 그죠. 여행사에서 맡기면 그 5명에 대한 출장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가 안내만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호텔 예약도 하고 항공 스케줄도 짜겠죠. 그래서 외부 여행사가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죠. 이들 여행객들은 앞에 우리가 기업, 개인, 인디비주얼을 보실 때는 1박에서 2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2일에서 4일 정도로 좀 더 긴 기간을 거기에 현지 호텔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갔기 때문에 여러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또 많은 업무를 한 명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현지에서 스테이하다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단체로 가는 경우죠. 여러 명이 단체로 가는 경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 출장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여행사, 세종여행사라고 있는데 세종여행은 이렇게 나와 있죠. 세종여행은 맞춤형, 그래서 비즈니스 여행을 위한 모든 관리를 지원한다. 기업의 출장 여행 프로세스를 능률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로 이렇게 그 기업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기업과 관련된 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여행사도 있다. 그렇죠. 물론 여행사 부서 안에 여행사가 있는데 그 부서 안에 일반인 여가 여행객들 또는 이렇게 기업 관련된 이렇게 부서가 달리해서 이렇게 자기들 업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 출장하시는 분들은 평소 자기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본인이 예약하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와 계약을 맺은 특정 여행사에다가 이걸 다 맡길 수 있다. 그리고 회의 시설, 호텔 안에 있는 회의 시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롯데 호텔인데 롯데 호텔이 여기 롯데 호텔이 이제 여러 나라로, 그렇죠? 호텔 수가 10개, 그리고 매출도 많고 최근에 우리 부산에 LCT 해운대에 100층 이상 되는 큰, 그죠? 호텔가 안에 호텔도 있고 또 뭐 저 뭡니까 오피스텔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거기에 아마 이번 달인가 하여튼 시그니얼 롯데에서 가장 고급 호텔 브랜드입니다. 시그니얼 호텔이 오픈을 합니다. 해운대 거기 백사장에 있는 LCT 그 건물 안에 롯데 호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컨벤션 앞에는 이제 기업, 개인이나 단체였죠. 이번에는 컨벤션 앞서도 본 것처럼 회의라든지 미팅이라든지 그죠? 또는 뭐 인센티브, 보상여행 이런 측면에서 우리 앞에서 보상여행과 관련된 거 배웠죠. 제주도에 중국에서 마오젠 그룹에서 이렇게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보상여행객들이 제주도로 몰려왔잖아요. 2011년도에. 그런 단체입니다. 그죠? 와서 기업에서 이 단체로 또 컨벤션도 열고 또는 컨벤션 참가를 위해서 또 오는 경우도 있고. 자, 이들 그룹을 구별하는 것은 다른 기업 그룹과 앞에 우리가 2번한 거 있죠. 기업 단체와 이 컨벤션 단체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규모이다. 그래서 컨벤션 그룹에 참가하는 참가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를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시카고에서 매년 개최됩니다.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NRA라 합니다. NRA의 레스토랑 쇼 줄이면 여기 레스토랑 쇼인데 시카고에서 시카고 컨벤션 센터에서 매년 개최됩니다. NRA 우리나라 지금 뭐냐면 한국 외식업 중앙회 같은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 있죠.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의 전국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국
미국, 그죠? 미국 전국에 식당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협회죠.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전역에 식당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한국도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참가자 수가 4만 5천, 대략 4만 5천 명에 이른다. 4만 5천 명을 끌어들인다. 이 말이죠. 뭐에서? 레스토랑 쇼에서, 레스토랑,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전국 레스토랑 협회 쇼에서 대략 4만 5천 명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미국 내셔널 레스토랑 어소시에이션입니다. NRA입니다. NRA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셔널 레스토랑 어소시에이션 이거 보이죠? 내셔널 레스토랑 어소시에이션 이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이 레스토랑 운영하는 그죠 운영자끼리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다음 페이지 아마 보여주겠지만 매년 이런 내셔널 레스토랑 어소시에이션 NRA의 쇼를 개최를 합니다. 어디에서? 시카고에서. 자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NRA에서 매년 봄에 5월달에 그죠? 이번에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매년 이제 시카고에서 이걸 쇼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셔널 레스토랑 어소시에이션에서 개최하면 수많은 사람, 아까 4만 5천 명이 온다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와서 정보를,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관한 뭐 프랜차이즈부터 해서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음식, 그리고 또 레스토랑의 뭐 포스 같은 거, IT 그죠? 포스, 또 하는 가구, 또는 뭐 커튼 같은 거, 커튼, 하여튼 주방기구 같은 주방기구, 온갖 레스토랑에 가는 모든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 제품을 선전하고 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맥코믹 플레이스, 시카고에 있는 우리 맥스코어 같은 겁니다. 이름이 맥코믹 플레이스입니다. 부스도 엄청 많죠. 부스도 엄청 많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또 하나 컨벤션 하면 우리 관광은 아니지만 세스라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전자 CEO, 전 세계 전자 CEO들이 다 집합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 IT 전시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매년, 여기도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전시회에 꼽힙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국제가전백년과 함께 세계 3대 전시회를 꼽힌다. 그래서 여기에는 IT 기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자동차, 드론, 스마트 시티 하여튼 모든 게 다 온다. 얼마나 많이 오는가 하면 전 세계 160개국에 4,500여 개의 기업들이 오고 관람객만 해도 18만 명이 온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엄청 삼성, 뭐 LG가 거기 막 총출동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이제 신제품들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거기서 반응이 좋으면 올해 매출이 또 좋게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보세요. 자, 세스가 개최되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겁니다. 이게. 이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또 여기에서 좋은 또 아이디어도 얻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제품에 또 내년에 신제품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런 것도 고민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제 전자 회사들의 어떤 전쟁이죠. 제품 가지고 싸우는 거죠. 총만 없는 하여튼 총 없는 그런 뭐 제품으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